2015년 7월 2일 새벽입니다. 산밑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뻐꾸기가 새벽에 오는 거예요. 이거 원래 뻐꾸기 오는 소리를 듣고 깼어요. 여기는 조치원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제가 이사를 가서 새벽중 두 번째 시간을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뒤에 오려고 했던 그 책장이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것이 그때 돈으로도 100만 원 넘게 준 거 산 거예요 하더라고요. 뭐 내 것이지만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잊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카텐을 사다가 저렇게 쳤어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까. 저 뒤에는 지금 책이 쌓여져 있죠. 저걸 일단 가린 건데 제 눈에는 저게 책장 모형입니다. 책을 쌓아놓은 것 멀리서 내가 볼 때는 영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눈이 밝으니까 아니지만 내 눈에는 왼쪽이 책인지 오른쪽이 책인지 뒤가 책인지 뭐 하여튼 책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을 갖다가 놓는다고 놓은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좋은 것이 산이 바로 발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걸어서 가면 20분 정도 걸릴 건데 산에까지 올라가는 등산 코스까지. 근데 그보다는 기왕이면 산길을 더 걸어야 되니까 차를 몰고 갑니다. 몰고 가면 3분 걸려요. 2분에서 3분 걸려요. 신호등도 하나도 그냥 바로 가니까 뭐 연락에 밟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엎어지면 코달 때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언제 한번 촬영을 하겠지만 약수터가 있고 맨발 등산길이라고 지도에도 나와요. 오봉산 맨발 등산길이라고. 산이 얕고도 아기자기한 게 참 좋아요. 저는 그 오봉산까지를 못 갔어요. 4km라는데 뭐 가다가 뭐 볼 일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고 뭐 이래서 아직 못 갔어요. 절반 정도 갔어요. 아침에 제가 그 믹서기를 샀기 때문에 믹서기에 뭐 야채를 좀 갈아서 조그만 물병 같은 데 넣고 그리고 가서 뭐 빵 같은 거 보리떡 이런 거 한쪽 먹고 아침을 때우고 한 10시나 11시쯤 그렇게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2번 했어요. 했는데 역시 일이 있어서 바로 내려와야 됐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잠자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하면 혈당이 감당이 안 돼요. 인슐린 주사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인슐린 주사도 안 맞은 것 같네. 약도 안 먹은 것 같고 먹었나 맞았나 하여튼 헷갈려. 산이 대전서는 한 6km 5km 신호를 뭐 한 10개 20개 받고 가야 되니까 산에 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계족산 쪽을 갔는데 이번에는 아주 곁이라서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산이 완만하면서도 고가 있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기 좋은 곳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에 있어서 절반 오전 시간은 주로 운동하는 시간이니까 운동하고 와서 샤워하고 아침에는 이렇게 뭐 대충 세수하고 뭐 면도 하고 뭐 이런 샤워는 나갔다 오면 바로 그때 하는 거예요. 샤워하고 그리고 한 잔 때립니다. 한두 시간 차요. 아주 꿀맛이거든. 그리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입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침대를 저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가? 침대를 설치하니까
잠자리가 많이 편합니다. 근데 침대가 단점이 뭐냐 하면 이 무릎 관절이나 이 관절, 나이 든 사람들이 침대를 쓰면요 몸이 굳어요. 땅바닥을 쓰면은 몸이 많이 풀려요. 말하자면 요가 효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침대를 안 쓰는 게 좋은데, 이 방이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영상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정리가 저렇게 놓는 게 오히려 더 간결해요. 아이들이 와서 앉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침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저 매트리스 같은 걸 펴놓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치대고, 이제는 아주 깔끔해서 아이들이 와서 앉기도 편하고 누워도 편하고 그런 점에서 잘 됐습니다. 아직개가 이 세종시 조치원 여기에 지역에 낯이 섭니다. 어제는 홈플러스에 가봤어요. 가서 내가 뭔가를 모르니까 하여튼 세탁기에 넣고 이 빨래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데 세제는 있는데 이게 뭐 섬유 유연제라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정전기 일어나지 말라고. 그거를 모양을 보니까 뭐 나는 하얀 건데 뭐 초록색, 뭐 흰 거, 붉은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것 같은데, 마침 어떤 사람이 손님은 아닌 것 같고 직원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서 나 이것 좀 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했더니 좀 와서 빠는 거 말고 섬유 뭐 유연제리 정전기 일어나지 말라. 근데 이게 이거예요? 맞대. 색깔이 빨갛고 뭐 이게 뭔 차이예요? 향 차이. 그래요. 이거를 살려고 몰라서 그리고 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르신 그러지 말고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옆으로 데리고 가요. 이게 7,700원짜리예요 지금 보신 게. 그런데 여기 옆에 오시면 이것이 2,000 뭐 얼마 2,500원이나 2,800원이나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사도 그거 하나만 못하고, 이것도 아무 때나 이렇게 싸게 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싸게 파는 기간에 그런 게 있다. 이게 싸니까 이걸 아예 두 개를 사가지고 한 개 값도 안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 그런 거 두 개를 사서 싸게. 미국에서는 싸게 사는 요령을 모르면 못 살아요. 하여튼 돌아가면서 한 50가지 30가지 생활용품이 있다면은 이 싸게 사는 것이 주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필요한 게 어디서 필요한 것을 싸게 파는가를 알아서 가는 거예요. 싸다고 할 것 같은 뭐 20-30%대로 사는 것도 있어요. 10,000원짜리 2,000원 3,000원에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활이라는 게 그게 지금 말한 이 세일 품목과 세일 코너, 이것을 세일 마트, 이것을 잘 찾아야 돼. 10개 5개 중에서 어디에선 지금 무슨 세일을 한다는 계속 엄마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10,000원 가지고 5배를 불렸어요. 5배, 최고 5배, 적어도 3배 이렇게 불렸어요. 지금 이것도 세제도 7,700원이 2,500원이면 3배가 싼 거죠. 3배가 아주 좋아요. 그거 미소리가 가져가든 소리가 가져가든 하나 가지고 가. 그거 뭐 누구네가 가져가든지 가져가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건 바쁘실 텐데 이러고 해서 친절해 주셔서 뭐 하세요? 내가 뭘 하시는 분이 도대체 뭔가 뭐 하는 분이 장사꾼 나이는 들었고, 나이 피자집 해요. 피자집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피자 정보에 내가 관심이 있죠. 왜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피자가 얼마예요? 이렇게. 피자를 여기 밑에서 사봤어요. 도미노 피자에서. 미소를 엊그저께 눈물이 쑥 빠지게 야단을 쳐서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 게 이 쌍놈의 집에 막 이러는 것 같아. 뭐라 그래도 싸가지 없는 집에 뭐 이렇게 집에 뭐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할머니를 지나치게 얘가 말했어요. 할머니나 하나님이나 부모나 그런 것은 잘못 말하면 아예 따끔하게 고쳐주지 않으면 떼놓치면 못 고칩니다.
제가 그 경험이 젊어서 있거든요. 내가 눈물이 쑥 빠지게 혼난 게 한 2번 있어요. 그것이 평생의 나의 어른에 대한 존경과 공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인성학당 다니는 1, 2생 선발 때 등록 1호가 그러면 다른 애들 뭔 쪽으로 하겠어. 이제는 앞으로 미소가 후배들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부터 방송하는 태도로부터 다 기율을 잡기로 했어. 잡으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래 야단셔서 마음이 아파서 그 피자를 하나 사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18,000원짜리를 가져가니까 13,000원을 주는데 미니야 미니 M이야 작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피자가 이 길이가 있더만. 그래서 피자 값이 여기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맛이야 다 틀리겠지만 거기도 홈플러스 피자도 잘 할 거예요. 45cm보다 큰 거 그거를 11,500원, 콤비로 하면은 12,500원. 그래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은 살아올 길이 있을 겁니다. 살아올 수가 있다. 여기는 좀 햄버거는 아니고 햄버거는 1층에 롯데리아에서 한대. 그래요. 예, 잘 됐습니다. 진짜 내가 그 집 피자를 한 달에 한 번이고 2번이고 사오려고 해요. 뭔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됐느냐.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야단도 맞고 칭찬도 받고 막 하라고 막 다시 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소통입니다. 소통, 친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 할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뭐 한창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할아버지 중에서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100명 있다면 내가 1등이야. 보통 할아버지들이 왜 자기랑 모르니까 나는 아니까 우선 안다는 게 뭐 반은 먹고 들어간 거고 안다고 다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가르쳐 주니까 뭔가를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가 아니고 그것도 한 반 또 다시 먹고 들어가고 또 그 중요한 나머지 4분의 1 반반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편하게 안 하지 막 몰아치지 몰아치는데도 좋아해. 그건 무엇이냐. 내가 그 돈이 많다면은 돈을 안 씁니다. 나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은 잘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목숨보다 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죽잖아. 나는 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돈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학문을 포기하거나 다른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없어서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돈의 개념을 탤런트의 개념. 탤런트라는 건 하나님이 준 재능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이 탤런트라는 건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미모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이고 과학이고 뭐 이렇게 다 탤런트가 달라요. 근데 저의 경우는 무엇이 탤런트냐 할 것 같으면은 가치가 학문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책 보고 무엇인가 배우고. 그런데 그걸 제가 거의 평생을 후회했습니다. 나는 왜 돈을 못 벌고 돈이 어려울 때마다 후회한 거예요. 왜 돈 버는데 일을 안 하고 왜 쓸데없는 공부를 했는가. 공부 이거 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공부해봤자 쓸모가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덜해서 그런가 하고 그래서 악을 쓰고 한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글쓰기 아니에요. 논설도 잘하면 좋아질 줄 알고 사설도 쓰고 칼럼도 쓰고 그러다가 책도 내고 책도요 참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도 역시나 꽝이에요. 이게 책을 돈 벌려고 내는 책이 있고, 책을 책같이 낸다고 내는 책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정신문화 쪽이고 대한민국 건국사 뭐 이렇게 좀 거창해요. 아니면은 정신문화, 인성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남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거고 접근도 못하고 그들이 접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애 소설 같은 것이 잘 팔리거든. 그 잘 팔리는 책은 가볍고 참 유치자. 똑같은 텔레비전 쇼를 봐도요. 아주 석학들이 나와서 박사들이 나와서 인생이란 이런 거다 그 강의를 하는 거 하고 가수들 나와서 춤추고 그러는 거 하고 어떤 걸 봅니까? 99명이 반대 걸 봐요. 세상은요. 옳고 좋은 것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난 걸 따라요. 재미난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론은 뭐 정욕이에요. 정욕. 어찌 보면 제약이죠. 육체의 정욕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노래방에 가서 말이야 낯선 남자들하고 노래 한 판 부르고 막주 좀 마시고 그러면 그날 잘 노는 거로 하지. 이런 영상을 한 편 보는 것은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요. 제가 공부를 하고서 세상을 견주어 보니까 세상은 가치적 측면에서 추하고 더럽고 시시한 것에 가치를 두고 즐기고 킬킬대고 그러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것을 뭐하러 했는가, 그 얼마나 후회했는가 몰라요. 남 모르게 나는 참 실패한 인생이다, 부족한 인생이다. 근데 알고 보면 별로 부족하지도 않았거든요. 왜? 아이들 공부시킨 걸 못 시킨 것도 아니고 짝짓 걸 못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후회가 완전히 만족과 감사와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 아이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하고 내가 수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어려요. 그 아이들 생각하는 걸 내가 바로 압니다. 아이들도 내 생각을 잘 해.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느껴보니까 우리 제니, 줄리 얘들이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 내가 이게 아버지가 씨가 요만한 걸 뿌렸더니 이게 드디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가서 방송국 기자로 큰 나무가 되더니만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달리는 징조로구나. 나는 밀한톨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이제 살아서 볼 가능성이 많죠.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무슨 그 예일대나 이런 그 좋은 대학, TJ 고등학교 같은데 이런 데도 가고 그런 징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걔들을 때려물고 공부 욕심을 내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아들한테 딸한테 공부해라 소리를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예요. 왜? 그냥 하겠지 뭐. 저는 제 공부하느라고. 근데 우리 손녀딸들이 그렇고 우리 예선자도 경찬이네 걔들도 그렇고 하여튼 나는 우리 집안이 원래 무관 집안입니다. 칼을 쓰는 장군 집안이에요. 중국서 장군이 왔어요. 우리 중시 할아버지가. 그래 이 무에서 무인 집안인데 문의 집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나왔지만 제가 문의 집안에서 큰 획을 하나 그을 수 있겠다. 요즘에요 제가 참 잘했다,
참 잘한다. 야, 이것이다. 이것이 내 삶이다. 뭐 우리 손녀딸 붙잡고 뭘 못 가르쳐요. 가르칠 실력도 안 되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늘에 복 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제니 줄리 애니가 미국을 휘어잡을 거예요. 어떻게 휘어잡을까요? 두고 보자니까. 그냥 할아버지의 기도와 할아버지의 삶이 아들에게로 옮겨가서, 아들은 나는 시골에 아주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서 났지만 아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가서, 미국 한인사회 그 기자를 해서 미국 한인사회 박스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뉴스에 밝아요. 뉴스를 해도 공 떨어졌습니다. 공 찼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꼬리 이런 것을 하는 기자가, 나는 그건 기자 하려고 하지 말자나 그랬어요. 기자가 무슨 어떤 가수 똥구멍이나 따라다니면서 팬트가 어떻다, 유가 어떻다, 무슨 패션이 어떻다, 이거 사나이가 돼가지고 그 물거품 같은 인기인들의 연예 유튜브 기자 같은 거 하려면 너는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하게 두어라. 아버지의 뜻은 그게 하려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논하고 치시하게 여당편 야당편이나 드는 그런 기자가 되지 말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기자가 되어야 하고, 남북 통일을 생각하는 그런 기사를,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러다가 내가 말하는 세계를 아우르는 거, 우리 아들이 세계 뉴스를 합니다. 세계 뉴스를 매일 한 30가지씩 해요. 그러니까 참 그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구촌이 손바닥이에요. 우리 아들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그 어떻게 돌았을까? 가난한 집 아들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세계를 남북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 아들이 얼마나 하겠어. 직원이, 방송국 직원이. 그렇지만 우리 손녀들 때로 내려갈 것 같으면 상황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때까지 계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참 감사. 그런데 문득 미소, 현교, 소리, 희원이, 운경이 얘들은 어떡하나. 얘들이 지금 현실 내 손자, 손녀예요. 제니 애니보다 더 가까워요. 줄리보다. 쟤들은 육신에, 얘들은 마음에. 그러니까 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뭔가, 얘들이 나를 딱 좋아하게 하려면 답은 간단해요. 내가 뭘 자꾸 얘기해야 돼. 부모를 왜 좋아합니까? 낳았으니까 좋아한다는 거 틀렸어요. 난 거 몰라. 생각 안 나. 자기를 낳은 부모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부터도 내가 엄마가 나 낳는 걸 못 봤는데? 딱 하나요. 부모를 좋아하는 건. 자꾸 먹을 걸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줘봐 부모 소용없어요. 절대 부모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늘 먹을 걸 갖다 주거든. 근데 차츰차츰 보니까 아빠가 먹을 거를 갖다 주도록 돈을 벌어다가 엄마 뒤를 대주거든. 그래 먹을 거는 엄마가 주고 돈은 아빠가 주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리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이야기 할아버지가 아무리 걔들한테 잘한들 부모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 불가능. 그런데 걔들이 개념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건 스승이다. 그러면 스승은 다른 스승과 비교를 해보겠지. 학교 선생님도 스승이니까. 근데 이야기 할아버지네 집에 오면 먹을 게 많아. 내가 어제도 팝콘도 사고 샀어요. 애들 먹을 거, 보기만 하면 좀 싸다 싶으면 애들 먹을 거 있으면 사요. 저건 또 뭐요? 하여튼 냉장고에도 있고, 애들이 먹을 만하다 싶은 것은 무조건 욕심을 내고 삽니다. 그러니까
잔돈뿐이지만 이게 내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이게 수단으로 사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이하고 수준이 같다니까. 꿈에도 그런 걸 계산 통박으로 미끼 떡밥으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사는 거야. 이거 주면 우리 아이 좋아하게 돼. 와! 이거 할아버지 돈이 있느니, 뭐 사줄까? 야, 뭐 사줄까?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 사줄까? 야! 애들 좋아하거든. 그거 참 속도 없어. 이야기 할아버지가 뭔 돈이 있어서 사준다면, 그리고 사달라고 딱 깨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거절을 안 했거든. 그래, 그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거로 사자라고 했을 망정, 나한테 사달라고 하면, 그리고 스스로 삽니다. 그건 못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일 죽을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저축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지났어요. 내가 내 자식 학비를 대야 되니까, 내 자식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건 못하겠지.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살다 죽으면, 내일 죽으면 그만이야. 주머니에 3만 원, 5만 원 있으면 그건 내버리는 돈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것은 오로지 아이들 뿐이에요. 이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미국으로 데려가서 세계 최고의 학교 공부를 시키느냐. 한국에서 아무리 악을 써도 환경이,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신문이 미국의 한인계 신문입니다. 미주중앙일보가 미국에서는 제일 커요. 그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신문사예요. 미국 중앙일보가 지금 NIE 신문 활용 논술을 시작을 해서 한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키는 것을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 한국에 대한 교육 열정이 얼마나 큰가, 신문사가 그걸 발벗고 나선 거예요. 원래 NIE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인가 워싱턴 포스트가 시작을 한 거고, 또 뭐 영국에서 시작한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을 그래도 이야기 할아버지의 제자로, 친손자 손녀 들 불가항력이니까. 근데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쟤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얘들을 알아서 해라. 쟤들은 내가 이미 품 안에 안았고 미국까지 갔어. 공부도 잘해. 근데 여기는 엄마 아버지들이 먹을 건 잘 주는데 믿음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아이들을 키우면 되는 줄 알고. 근데요, 내가 계속 머리를 두드리는 것이요, 아이들 신문 읽히기입니다. 신문 읽히기는 우리 저 학당의 정규 프로그램에 못 넣어요. 그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한 2시간 정도를. 이 아이들 신문을 읽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독서 일주일에 15권, 20권 한다는 사람의 반을 따라가는 것은 신문 읽히기입니다. 신문은 최고의 독서예요. 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내 책 스승하게 보면요, 스승 중에 스승이 신문이라는 게 한참 나와요. 지금은 그 신문 중에 스승 중에 스승이 포털 사이트 검색 키라고 바뀌어졌다는 것도 내 책에 보면 스승하게 나와요. 과거의 스승은 어떻고, 그때 당시에 조선 말기 스승은 어떻고, 민족의 스승은 이상재 선생인데, 나는 이 시대에 한두 명 어린이들의 스승으로서 내가 보는 미래는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독초로 쓰니까 그거 완전히 애들 잡아먹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막 아찔해. 근데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 속에 학문이 다 들었어요. 배우는 게 컴퓨터 속에. 신문보다 또 더 많은 게 들어있다 이거죠. 근데 신문을 읽혀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미수소리야, 너들 할아버지하고 신문 읽기 매일 모여서 여기서 어쩌다 하면 어떡하냐. 일주일에 2번이고 1번이고. 아니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걔들이 아니요 싫어요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힘을 없지 않으면 아니요 싫어요 안 해요. 그 아니요 싫어를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따라오면 그건 억압입니다. 아니요 싫어 자유롭게 뭐 의견을 발표하는 거예요. 왜 싫어? 그냥 놀래요. 그럼 아니 근데 참 아니요 싫어. 그럼 할아버지는 집에 오는 거 싫으냐니까 아니요 매일 오고 싶어요. 그럼 신문 안 읽고 무하게 와서 그냥 놀을래요. 할아버지는 좋은데 신문은 싫은 거예요. 이해를 시키면 신문 할아버지도 그 신문도 좋고 여러 가지가 그 환경을 맞춰줘야 돼요. 할아버지가 보면 웃어줘야 되고 반가워야 되고 할아버지가 친구가 돼줘야 돼. 친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감이죠. 공감.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될 것 같으면 뭡니까? 대화가 안 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는 뭡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영문학 박사라도 대화가 안 돼요. 안 돼. 그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어리니까 억압으로 따라오는 거는 그 나중에 이유 없는 반항으로 청소년기에 애가 탈선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서 그리고서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더 역효과입니다. 내가 너한테 한 게 없다. 내가 아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내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는가 하면 참 정말 너는 정신 빠졌다기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엄마도 없이 그렇게 다 해가지고 취직시키고 장가가고 그러는데 그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건 네 논리고 내 논리는 그게 아니야. 내 논리는 그게 아니야. 미안한 게 많아. 엄마가 없었으니까 뭐 미안한 거지 뭐. 안 그래? 엄마가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나같이 미안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이제 아이 편에서 자식 편에서 아내 편에서 남편 편에서 오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기도와 새벽종은 마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집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거는 소리 아빠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옷걸이가 입구에 냉장고는 저리로 갔고 이게 지금 새벽종 하느라고 이게 이 탁자에 들었던 걸 싹 꺼내놔가지고 이 탁자가 새벽종 켜는 탁자인데 이쪽으로 가면 교반이 어제도 민수 엄마가 여기 또 갔다가 달았어요. 텔레비전은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도 잘 된 것은 침대를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탁자가 여러 개예요. 아이들하고 공부하니까 여기 탁자가 하나 있고 침대 옆에 탁자가 하나 있고 여기도 이제 텔레비전 다이경 여기 좀 새벽종 치다가 또 탁자가 또 있고 저기 강남입니다. 저쪽에 벽에도 서양이라 이 집이 서양이라서
같은 소도가 달았어. 의자고. 내가 이렇게 보더니 정말 책꽂이 같네. 내 눈에는 책꽂이 같아. 그거 참 미안하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장래를 위한 기도. 할아버지가 그런 건 하는 거지 뭐. 예, 잘 살겠습니다.